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혈관 질환에 있어 아스피린 복용량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RCT를 발표하게 된 강남자생한방병원 친구의학과 양명렬입니다. 목차로 먼저 논문의 저널과 저자를 소개하고 이어서 앱스트랙트,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졸트, 디스커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이 실린 저널은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으로 줄여서 NEJM이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메디컬 소사이어티에서 발간하는 월간 의학 저널로 오랫동안 명성을 쌓고 있는 SCI급 의학 저널이며 2019년 임팩트 팩터는 74.6입니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 및 교신 저자는 듀크 메디컬 센터의 윌리엄 실러 존스로 심혈관 질환에 있어 임상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많은 실험적 연구를 시행한 저자입니다. 앱스트랙트로 해당 논문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기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환자의 부작용인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아스피린 복용량을 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시행되었으며 아스피린 81mg군과 325mg군 두 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아스피린의 효과적인 측면과 출혈 등의 부작용의 측면을 비교하였습니다. 총 15,076명의 환자를 평균 26.2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아래는 대략적인 결과값으로 이후 결과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으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은 미국에서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아스피린은 이러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에게 1차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피린의 복용량에 관한 임상실험의 관찰 연구와 사후 분석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유럽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학회의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있어 아스피린의 확정적 공고가 불일치가 있으며 아스피린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출혈 위험을 증가시켜 이 둘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적의 복용량은 여전히 불확실하여 임상의사에게 아스피린 복용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의 상대적 전체와 연구 시행 비용 및 복잡성의 증가로 저비용, 효율성, 실용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연구는 PCORI 환자중심 결과연구소의 PCORnet 환자중심 임상연구 네트워크라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EHR 전자건강 기록 및 여러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최초의 대규모 EHR 연계 임상 실험으로 선정되어 저비용, 효율성, 실용성 있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서드로 PCOR넷에 참여한 40개의 센터와 1개의 의료보험 전자건강기록 데이터를 통해 해당되는 환자 모집군을 선정하여 자격기준, 제외기준의 심사를 거쳐 연구 참여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한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이후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직접 연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팔로우하여 결과값인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 및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 혈액제 수혈 및 출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발생률을 조사하였습니다. 자격 기준은 국제질병분류 9차 개정 및 10차 개정인 ICD-9, ICD-10에 등록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환자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자격 기준 및 배제 기준에 대한 사항은 환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5년 10월 자격 기준의 대중 검토와 평가를 위해 웹사이트에 자격 기준을 게시하였으며 이후 피드백을 받아 수정된 자격 기준을 통해 환자군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격이 있는 참가자를 확인하여 해당 참가자에게 연구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주고 환자가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하게 되고 환자에게 개인화된 액세스 코드를 제공하여 실험에 대한 전자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외래 환자는 전자태블릿을 통해 동의 과정을 구했습니다.
PCORNet이라는 네트워크에서 EHR로 선정된 참여자들은 편지, 이메일, EHR 메시징을 통해 환자 모집을 하였고, 외래 환자의 경우는 태블릿 동의를 통해 환자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환자 팔로우업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온라인 포털이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전화 상담으로 팔로우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대규모 연구로 환자 중심 연구이며, 환자는 배정된 아스피린 용량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약국으로 가서 아스피린을 구매하고 복용하였습니다. 결과로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처음 PCORNet이라는 네트워크에서 EHR로 선정된 약 45만 명 중 5245명이 포털을 방문하였고, 이 중 32,164명이 개인화된 액세스 코드를 입력하였으며, 이 중 자격 심사 기준을 거쳐 15,076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은 각각 81mg군 7,540명, 325mg군 7,536명으로 무작위 1대1 배정되었으며,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팔로우되었습니다. 등록된 환자 중 96%는 이미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으며, 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 중에서도 85.3%는 81mg의 아스피린을, 2.3%는 162mg, 12.2%는 325mg의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 환자들 중에서 3,081명은 티카그렐러, 2,849명은 클로피도그렐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티카그렐러는 혈액의 구성 성분으로 혈액 응고의 기능을 가진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억제하여 동맥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치료제이며, 클리피도그렐 또한 항혈소판제의 종류입니다. 참여 환자 15,076명 중 114명이 실험 중 탈락하였고, 이는 81mg군에서 221명, 325mg군에서는 393명입니다. 추가적으로 391명이 실험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81mg군에서 133명, 325mg군에서는 258명이었습니다. 결과값으로 효과적인 결과값은 모든 입원의 원인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등에 의한 입원율이었는데, 81mg군은 590명, 7.28%였으며 325mg군에서는 569명이고 7.51%였습니다. 안전 결과값인 혈액제 수혈 및 출혈 등에 의한 입원율은 81mg군에서 53명, 0.63%, 325mg군에서는 44명, 0.6%였습니다. 실험 연구 도중 아스피린을 중간에 중단하는 비율은 81mg군에서 7%였으며 325mg군에서는 11.1%였습니다. 아스피린을 중간에 용량을 전환하는 비율은 81mg군에서 7.1%, 325mg군에서는 41.6%였습니다. 할당된 아스피린에 대한 수능의 일수는 81mg군에서 651, 325mg군에서 434일이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와 같이 효과 결과값에서 81mg군과 325mg군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안전 결과값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결과값에 있어 두 군 사이의 p-밸류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스커션으로 이번 논문은 원격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오픈 라벨 프로그매틱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며, 아스피린 81mg군과 325mg군의 효과와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325mg군의 환자들은 중간에 81mg로 복용량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고, 중도의 아스피린을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복용량 전환과 중단이
결과를 무의미하게 편향시켰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션트 프리퍼런스인 실험 전에 이미 복용하고 있던 아스피린 투여량에 대한 선호 등과 클리니컬 프랙티스인 유럽 심장학회 아스피린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험 도중 멍과 출혈 등의 발생, 그리고 심방세동 암 간질환 등의 동시 발생 질환, 그리고 2016년 미국 심장학회지의 저용량 아스피린에 대한 IB 등급 권고안 등이 실험 외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복용량 전환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문은 PCORNet에서 이 HR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 실험을 시행한 첫 프로젝트이며 원격으로 진행하여 대규모 연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PCORnet, EHR을 이용한 연구가 정확성과 일반성의 균형을 맞추어 향후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확립된 환자에게 아스피린 81mg는 325mg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으며 81mg군이 중간 전환율도 낮고 장기간 수능도도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